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한 60대 부부는 젊은 시절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 남겨진 아내는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남편이 사망했으니 남편 국민연금까지 더해 150만 원? 아니면 아내 본인의 연금 30만 원? 이렇게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한쪽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국민연금은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로 본인이 60세에서 65세가 되면 평생 받는 노령연금. 흔히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두 번째, 가입 기간 중 장애를 입으셨을 때 받는 장애연금. 세 번째,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이 바로 세 번째 유족연금인데요. 유족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가장인 남편이 사망을 해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아내와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해도 받던 연금의 40에서 60% 정도를 유족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부부 중 2사람이 모두 가입하는 경우 또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족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중복 수령 제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건이 생기면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던 중 남편이 돌아가셨을 경우 아내는 자신의 국민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좋은 걸까요? 더 많이 받는 경우를 택해야 하는데 2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엔 자신의 국민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처음 사례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120만 원, 아내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면 그럼 아내에게는 2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남편의 국민연금 120만 원의 60%인 72만 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30만 원과 유족연금 72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더해 51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유족연금 72만 원이 더 많은 것이니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2가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국엔 아내가 납부해온 국민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타다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중복 조정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경우 내가 납부한 돈이 그냥 사라져 국민연금의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족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유족연금의 조건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은 사망해도 남은 금액은 내가 지정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상속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받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장 1순위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순위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부모, 4순위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손자녀, 마지막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조부모입니다. 조기 수령한다면 조금 더 일찍 수령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60세에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확률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은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유족이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돌아가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있었나 없었나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경우 등본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지만 배우자와 부모는 등본에 함께 있어야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는데요. 사실 부부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서로 달리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매달 생활비, 용돈, 병원비 등을 이체하셨거나 통화 내역이나 간병 내역 등이 있어야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금액은 기준이 없지만 부모님은 매달 6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60만 원 이상 부모님께 이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유족의 소득 조건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뒤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세전 기준 4,400만 원이 넘어가면 최대 60세까지는 연금 수령이 정지되고 60세 이후에는 소득 기준을 넘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국민연금, 좋은 점도 많지만 혼자 사시는 분,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분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전이나 혹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시면 국민연금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국민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